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기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제 이름은 신경수라고 하고요. 지속성장연구소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동국제약 초청해 주신 동국제약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90분 정도 지속성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제 생각을 전달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들리시죠? 그리고 참고로 이 유튜브 전용 강사가 있고 현장 전문 강사가 있어요. 저는 근데 유튜브는 되게 약해요. 유튜브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쇼맨십이 강해야 돼요. 일종의 연극, 영화 전공하신 분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최적화되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현장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하나, 둘, 셋, 총 네 분이시거든요. 네 분을 마치 400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대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제가 힘이 납니다. 아셨죠? 예, 그겁니다, 그거. 이게 갑자기 막 힘이 나달라고 그래요, 이제. 자, 해볼게요. 조직으로 한번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직에서 내부에 이 빅마우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퍼뜨리는 말 한마디가 그냥 몇 마디 안 한다고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 안 좋은 소문은 파괴력이 크거든.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이야기는. 그래서 이 썩은 사과를 이런 사람 빨리 도려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사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무리 개판 쳐도 지금은 절대 조직에서 그 사람을 못 내보냅니다. 부서 배치도 안 되고, 일 뺏는 것도 안 되고, 욕하는 것도 안 되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갑질 방지법이라는 게 생겼죠. 직장 내 갑질 방지법. 같이 공존을 해야 돼요. 이게 조직이 가진 딜레마의 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조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인사부장님은 그러시겠지.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뭔가가 그런 뒷공수를 썼던 게 발각이 되면은 큰일 납니다. 항상 나중을 이렇게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일한 방법은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피어 프레셔. 동료 압박.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압박을 줘야 돼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피어 프레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한 사람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같이 이렇게 친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친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절대 외톨이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빅마우스, 대부분 조직에 대해서 안 좋은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 외톨이에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화가 나서, 외로워서. 그래서 지 멋대로 시끄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대해주고 애정으로 감싸주잖아요. 네거티브한 말 별로 안 나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에서. 사랑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긍정적이에요. 사랑을 먹고 자란 애들은 주변에 사랑을 줍니다. 항상 근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항상 주변에 불우한 영향을 끼쳐요.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톨이를 만드는 것보다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한 사람들을 해줄까, 분위기를. 그렇게 해서 동료 압박을 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서베이를 한번 해봤어요. 친한 사람 효과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당신 조직에 A팀, B팀, C팀 강의를 하면, 당신 조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진짜 아까 그 구글의 퍼펙트 팀의 첫 번째 조건, 심리적 안정감, 신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0명 있을 때, 1명 있을 때, 2명 있을 때, 3명 있을 때. 0명 있을 때 조직 신뢰도, 자신감, 안정감 물어봤어요. 신뢰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동료에 대해 느끼는 애정하고 회사에 대해 느끼는 신뢰하고 뭔 상관이야? 동료에게 느끼는 애정하고 내 업무에 대한 자신감하고 뭔 상관이야? 엄밀히 말하면 코어 딥 릴레이션십은 전혀 없어요. 업무에 대한 자신감은 자기 실력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빵빵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내가 친한 친구가 많다 그래가지고 자신감은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내 옆에 내가 마음을 툭 터놓고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 툭 터놓고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에 대해서 느끼는 신뢰, 내가 내 업무에서 느끼는 자신감, 동방 비례해서 올라가더라니까요. 비례해서. 그래서 그러잖아. 요즘 갈수록 인사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게 일만 잘하면 됐지 왜 사람들 그렇게 묶어서 뭘 친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다 개인 플레이인데? 저는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여기는 재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택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재택에 2단계, 3단계 스텝이 있어요. 재택에 1단계 스텝. 일단 처음에는 웬 로또야? 다 해피하다. 다 좋아요. 집에서. 편하게 회사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도 안 걸리고 뭐 하여튼. 그리고 이 사람도 해피해. 야, 이상하게 재택을 했더니만은 결과가 더 좋아. 더 좋아. 아웃풋이. 당연히 그래요.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회사 가면 스트레스 받잖아. 자기 마음대로 프리하게 일하고 연락하는 것도 프리하고 출퇴근 시간도 절 들어. 일단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주변에 영향 안 받고.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야, 재택을 해보니까 이런 제도가 옛날에는 두려워서 못했는데 두려울 필요가 없었네. 재택을 쭉 한 지금 1월부터 지금 9월이죠. 9개월간 하고 있는 회사를 지금 제가 상대하고 있거든요. 재택 1개월, 2개월 차에 이런 반응. 3개월, 4개월 차로 접어드니까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심심하다가 나와, 이제. 사람이 보고 싶어요.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어. 동료가 그립고. 그냥 사무실 나오면 안 되나요? 왜냐? 외로운 거예요, 지금 하시면. 그리고 점점 아웃풋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이미 끝났어. 이제 재택 효용 체감 법칙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꺾이는 시즌. 왜냐? 친한 사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 이분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레고리 왈턴이라는 스탠포르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과연 조직 내에 친한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내재적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나?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학생들을 모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에 있는 국가의 퍼즐을 맞추는 거거든요. 색칠학인데 인접 국가에 있는 국가는 한 번 칠한 색깔은 두 번 다시 안 쓰는 걸로 해가지고 총 5개의 크레파스를 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의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컴퓨터로 했더니만은 크레파스 4개를 가지면은 모든 국가의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색으로 해가지고 다 칠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를 뒀느냐? A 집단, B 집단을 뒀는데 A 집단은 실험 들어온 애들한테 야, 너 네가 곤란하고 이렇게 딱 막혔을 때 너가 SOS 쓸 수 있는 친구 이름 적어내. B는 그냥 하고. 네가 친한 친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걔한테 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 적어내라 한 거예요. 우리 승현 씨 있으면은 친한 친구 천원만 적어내. 야, 나 누구 언제든지 SOS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했더니만은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사이컬러지 투게더라고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친하다고 이름 적어낸 애들 집단. 얘는 그냥 자리에 앉혀서 실험에 막 들어가게 한 집단. 친한 친구가 이름을 적어낸 애들, 심리적으로 뭔가 의지할 만한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있다고 이름을 적어놓은 애들은 인내도는 훨씬 높게 나오고 이게 산만성이거든요. 산만한 거는 적고 집중력이 높고 그 다음에 피로도도 훨씬 적게 느낀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개별 인터뷰를 해봤어요. 뭐 딱히 친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문제 푸는데 친구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왠지 모르게 친구 생각하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져요. 두 번째, 이번에는 4개의 그룹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완전히 얼렁 혼자 있는 그룹. 그 다음에 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룹. 그 다음에 과거 친구와의 경험을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 그 다음에 진짜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걸 사이클로지가 투게더잖아요. 뭔가 의지할 만한, 정리적으로 의지할 만한 존재가 있고 없고가 훨씬 인내력 측정이거든요. 인내력, 꾸준함. 근데 왜 모든 실험에서 인내력은 되게 많이 나와요. 조직에서, 조직 심리에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인의 조직에서 성공한, 파이널로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갖고 있어야 될 인자가 하나 있습니다. DNA가. 물론 뭐 친화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도 중요하고, 뭐 업무 능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줄 잘 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선배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보직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부서 잘 배치받는 것도 중요하고, 고객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학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능력도 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국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꾸준함이에요. 인내력. 그 업무를 매달려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 이게 실력자로 만드는 제1의 DNA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험에서 조직 선발할 때도 그렇고 위에 승진시킬 때도 그렇고 항상 조직에서 제일 중요하게 측정하는 게 뭐냐? 인내력이에요. 꾸준함. 얘는 시켰는데 중간에 빨리 포기해? 아니 얘는 악착같이 매달려? 악착같이 매달린 애들을 조직은 승진시켜요. 왜냐? 걔가 나중에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인자가 강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DNA는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은, 조직심리 실험은 꾸준함의 측정을 되게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얘도 누가 더 꾸준한가 봤더니만은 친구만 애들이 꾸준하다는 거예요. 마음 통할 수 있는 친구 있는 애들이. 뒤집어서 외톨이들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팀 내에서 심리적 동반 관계를 많이 형성시켜주는 게 좋습니다가 결론입니다. 말씀드렸죠? 니들끼리 친하고 안 친하고는 니들끼리 할 일이지 회사가 왜 상관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고 팀장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 본부장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친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 207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장 크게 부르는 요소는 뭐야? 직무별로 물어봤어요. 207명에 대해서. 이때면은 영업 서비스 사무 연구 개발 해서 경영진이냐 동료냐 사업 영역이냐 사회공이냐 쭉 물어봤는데 요 붉은색 이거를 붉은색이라고 하나요? 붉은색 그래프 다 보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 동료예요. 동료. 누구랑 일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랑 일하는 가. 그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애들 저기 할 때. 못 같은 애는 못 같은 애하고 사귀고 괜찮은 애는 괜찮은 애들끼리 사귀고 끼리끼리 놀아는 애들이 그대로 무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다 괜찮아. 근데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미꾸라지 같은 놈이 하나. 분위기 상해집니다. 그리고 급이 떨어져요. 급이. 팀의 급이, 격이. 격은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는 데서. 개인의 격도 중요하고 조직의 격도 중요합니다. 동국의 품위를 지키려면 동국의 품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동국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미꾸라지 들어오면은 동국의 품위, 격이 한 단계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까지 싸잡아가지고 도매금으로 떨어져요. 동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저 옛날 직장생활 엄청 힘들 때 많았거든요. 힘들어도 결국은 저 힘든 거를 지탱하고 지금까지 오게 한 거는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었던 것 같아요. 동료들이 참 괜찮았어요. 그 힘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령대로 한번 나눠서 봤거든요. 연령대로 나눠서 봤는데 한 가지 특이한 거 보이시나요? 20대는 왜 이럴까요? 30대, 40대, 50대 전부 다 동료.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20대는 왜 1등이 동료가 아니고 사업 영역일까? 그 다음에 왜 급여일까? 복지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30대, 40대, 50대 나이를 먹어갈수록 왜 동료에 더 집착할까? 40대에서 제일 높은 거, 40대에서 제일 클라이막스입니다. 동료. 동료하고 40대.
그 다음에 사업 영역인가? 동료. 두 가지 아웃스탠딩 하겠어요. 첫 번째, 20대는 왜 동료가 아닐고 사업 영역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나이를 먹고 갈수록 동료에 대한 포션이 클까? 이건 이제 이런 거는 서베이로 나온 거는 피상적으로 데이터로 나온 거에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 뒷단에다가 개별 인터뷰라든지 주관식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지선다형으로 설문 5척도로 한 다음에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20대들한테. 이렇게 지금 디스커션. 왜? 뭐가 중요해? 왜 사업력이 왜 중요해? 회사가 뻗어가 있어야죠. 하는 일이 뻗어가 있어요. 왜? 친구들한테 좀 폼이 나야 되잖아요. 진짜 그래, 승현 씨? 승현 씨 20대인가? 진짜 그래? 본인은 안 그러는데 내 친구들은 다 그런다는 거면 본인도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아까 나하고 똑같네. 나는 이쪽이지만 사실은 이쪽입니다 하고. 나는 아니지만 내 친구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20대 학교 졸업하고 야 너 어디 취직했어? 제일 많이 듣는 소리잖아. 어디 취직했어? 무슨 일해? 응? 당연히 사업 영역.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야 너 연봉 얼마야? 아니에요? 취직하면 제일 먼저 친구들끼리 물어보는 게 그건 것 같던데. 어? 그래서 야 니네 회사 연봉 얼마야? 이만큼. 오. 그때 그 폼으로. 그때뿐이에요. 들어와서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돈이 아니었구나.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회사가 이상하면.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면. 아무리 돈 많으면 돈 많이 주면 뭐해? 하는 일이 이상하면. 어? 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주는데 하는 일은 고리대금업을 시켜. 할 수 있어요? 누구야? 그 N번방 했던 조주빈인가? 걔가 그 말 나왔잖아요. 누구 고용하면서 너한테 20대인데 너한테 1억 연봉 줄게. 근데 무슨 일 하는지는 몰랐. 하다가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면서 아무리 1억 연봉을 받으면 뭐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 나이 먹으면서 이제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나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느냐 그 자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동료. 그래서 요거는 동아DBR에 나온 건데요. 야, 행복한 사람이라의 남을 아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하게 자라는 애들이 행복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불행하게 자라는 애들이 힘들어요. 상대하기가. 그냥 요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야지 긍정의 마인드도 강하고 주변에 해피 바이러스 많이 주기 때문에. 하나가 돼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모든 에너지가 나오는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조직을 하나로 묶는 바인딩이 되고요. 사람들을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꾸준함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하자라는 거기서 나오는 거지 혼자서 꾸준하면 절대 오래 못 가요. 혼자서 독고다이로 일해 얼른 외롭게 일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지속성장을 위해서 동국제약 가져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 창조인가요? 창조하고 또 뭐였죠? 소통. 네. 근데 창조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소통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은 제약회사에 맞는 이게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요? 소통이라는 거는 어느 조직이나 100개 회사를 돌아다니면은 99개 회사에서 소통 이야기 안 하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제약회사만의 특징을 담은 코어밸류, 창조력 있는 제품, 창조력 있는 마케팅 활동.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가지고 바인딩을 시키는 거죠. 그걸 구심점으로 둬서. 두 번째, 원바디. 조직을 하나로 묶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동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야. 조직이 왜 그걸 관여해야 돼?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교육은 부모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켜야 한다고 애들 싫다고 해도 진짜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은 강제로라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교육학에 있어요. 조직학도 마찬가지예요. 싫다고 해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거는 강제로라도 만들어줘야 돼요. 조직이 그런 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돼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 이걸로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약 블루제타에 감사드리고요. 요만큼이나마 여러분 하시는 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